소위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자치를 확산 개동, 청년 전환과 같은 시민들이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상 시민이 조례 제기도 진행을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에 중복되는 역할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수원시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 미래와 우리 수원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 열띤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꾸 너무 자주 만나니까 친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토론회를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주민자치회든 또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든 아마 마을의 공동체가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또 제가 자신하건대 우리 수원시는 어느 다른 도시보다 공동체가 뛰어난 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가까이 수원에 살고 전 직장은 서울에 있었습니다만 1시간 40분, 1시간 50분씩 출퇴근을 하면서 편도로 수원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협의회, 두 자체와 협의회의 좋은 토론을 통해서 목표는 더더욱 우리 수원시가 공동체가 생동하는,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토론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공동체를 간단하게 우리가 특징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같이 정리를 해보면요. 공동체 의식과 이 지역사회의 연대가 역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주거지에서의 안전, 그리고 복지와 이웃, 어떤 이웃의 문제, 그리고 육아, 교육, 일자리와 경제,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위기에 대한 어떤 로컬의 대응,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작게는 자신의 어떤 주거지에서의 필요부터 크게는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대응 같은 이런 글로벌한 주제까지 어떻게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동체론자들이 얘기하는 공동체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희는 니즈 베이스와 에셋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에셋 베이스, 예를 들면 일본의 전통적인 큰 양조장 마을들에서 양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발전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공동체는 또 육아나 아니면 어떤 안전이나 복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민들의 공통의 니즈를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 형성의 어떤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역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니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이제 행정구역상 리다는 옛날에 일제시대에는 지방자치가 이제 시읍면 정부만이 존재했었죠. 읍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자연불악, 읍은 그 중에서 조금 더 도시의 형태를 띈 것이지만 대부분의 리들은 자연마을로서 행정구역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연적인 지형과 경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하나의 마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는 결국은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주거를 인근 지역에서 이웃끼리 같이 주거를 영위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니즈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뭐 안전이나 복지나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니즈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과거처럼 니즈는 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동체나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어떤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 니즈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니즈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주민들의 그 니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마을 공동체를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분명히 마을 공동체는 소수의 주민들의 어떤 사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즉 그냥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단체죠.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재원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공동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이유에서 또 공동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지방정부의 니즈에 의해서 공동체를 키워야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공동체를 분명히 어쩌 사적 단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공과 사의 중간에 있는 함께 공짜를 쓰는 어떤 조그만 모임. 그것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활동이나 모임의 목적에는 반드시 공익성 내지는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부 지원의 어떤 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률이 필요한데 이제 마을 공동체 부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를 저도 뭐 전면에서 한 10년 전부터 떠들어왔지만 이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고 보조금으로 공동체에게 얼마를 지원한다고 쳤을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뭐 부녀회가 공동체다. 근데 갑자기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겨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다가 공동체가 해체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력이 약한 어떤 임의의 사적 단체로 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된 지원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이제 민법상 사단법인을 만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뭐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냐, 왜 모였냐, 공동체의 명칭이 뭐냐, 공동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법상에서 어떤 사단법인으로 요구를 하는데, 즉 민법상 사단의 요건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임들, 공동체 모임들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상세하게 적어서 내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아닌 어떤 일종의 사적 모임이 아닌 임의의 단체가 아닌 어떤 우리 마을을 위한 어떤 공공의 어떤 모임으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마을 만들기 현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 전체에서 20개 동, 장안구, 권성구, 팔달구, 영통구 등에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마을 만들기 조그만 이 마을 단위에서, 근데 아까 제가 지역적 어떤 특성을 말씀드렸을 때 도시에서는 사실 아까처럼 농촌처럼 자연마을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이 도시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것을 획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에서의 어떤 마을의 범위는 근린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린 생활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그만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통상 도시에서의 이 근린생활권은 보통 농촌에서의 이 자연마을보다는 자연부락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제 범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업 지역이 있고 뭐 병원이 있는 곳이 있고 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보로 다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농촌 마을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는 그럼 그 근린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공동의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민 전체가 그 일치화된 공통의 니즈를 가지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범위는 넓어지지만 오히려 구성되는 공동체는 그 농촌 지역의 마을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공동의 목적으로 뭉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수원시도 역시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권에서 다양한 이제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니즈들이 존재해 왔고 또 수원은 뭐 대대로 사회자본이 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고 이 민주의식이 투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의 니즈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안전이나 복지 그리고 교육 뭐 경제적인 활동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의 기후 변화의 실천 이런 다양한 목적들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좀 재밌는 게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근린생활권에 있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측에서 먼저 만든 단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단체냐?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주민 공동체가 아니거나 뭐 주민들이 거기서 뭐 참여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주민조직을 논할 때 통상 한 3가지 정도의 주민조직을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조금 더 행정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혹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임의단체, 그 무슨 마을 동아리나 뭐 동호회나 아니면 아까 같은 마을 공동체와 같은 어떤 임의로 만들어진 주민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단체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조합이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조금 더 결속력을 가진 단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마을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지만 그에 반해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주도로 만들어진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만들어진 주민 조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것이 행정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방 정부에서의 행정기관이 이제 시청이 있지만 그 시청과 자치 동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그 자치단체 시청의 어떤 하부에 있는 주민과의 밀접 행정기관으로서의 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읍면동을 우리가 어떤 지방행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민과 가장 접촉이 심한 단계죠. 그 주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그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행정구역인데 이 행정구역은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죠. 근데 왜 읍면동을 행정구역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뭐 과거로부터 지방행정 체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읍면동이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읍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형태의 가장 근린 생활권과 가장 근접한 단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의 동단이나 읍면동 단위로 주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읍면동당 뭐 파출소가 하나씩 있다든가
읍면동당 뭐 학교가 하나씩 있다. 물론 더 있는 곳도 있지만 하나씩 있다든가 읍면동당 보건소가 하나씩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근린생활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서의 읍면동이고 주민자치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읍면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읍면동을 떠나서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주민자치회 구성 단위가 읍면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행정과의 그 파트너십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비아냥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뭐 지금도 뭐 100%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데 물론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죠.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동장님이 그냥 지역에서 돈 많은 그냥 지역 동네 유지들 그분들의 특징은 전화하면은 금방 오실 수 있다는 점이죠. 동장님이 필요로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전화 한 통하면은 바로 동장님 방으로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변단체라는 비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만큼 어떤 그 동장님과의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주민 대표다라는 어떤 일종의 권위 의식도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동원이 아니라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참여 예산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고 주민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했었죠. 이게 2013년부터고요. 그때는 2017년까지는 아무래도 좀 특교세 지원 위주의 어떤 재정 지원 위주의 또 소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2018년부터는 양적으로 팽창을 해서 올해까지는 전국 약 40%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시범 사업을 통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했다. 그 얘기는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어떤 역할로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가 협의 업무입니다. 즉 읍면동 행정기능과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협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 뭐 급하게 수해가 나서 도로가 많이 파였는데 어느 쪽 도로를 먼저 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동장님이 그런 의견을 이제 여쭤봤을 때 주민 대표로서 이런 지역이 급합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이런 식의 협의 업무.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할 것인데 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의 협의 업무. 그 외에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라는 뭐 이런 식의 위탁 업무도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주민들의 스스로의 자치 활동들이죠. 예를 들면 마을 신문을 만든다든가 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업무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 이 마을 만들기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도 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는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 업무나 어떤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지방정부와 함께 동동으로 꾸려나가는 이런 위스탁 업무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로 읍면동 사무소랑 같이 합의를 하는 어떤 주민대표기구인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을 우리가 선거로 뽑거나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협의체라는 것이죠. 주민들의 의사들 갖다가 잘 모아서 읍면동 행정에 전달하는 어떤 이런 때로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사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인데 즉 협의체란 말입니다. 이 모임의 속성은 협의체인데 반면에 주민자치 업무, 그러니까 고유의 주민 마을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마을 공동체와 같은 결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뭐 잘 안 됐죠. 사실 협의체로서밖에 기능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마을 공모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뭔가 결사체적인 성격이 주민자치회로부터 최근에는 많이 필요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마을 총회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일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사체적인 성격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수원특례시에서의 주민자치회는 뭐 잘 알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장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4개 동에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정리하면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근린단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정구역과 무관한 어떤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의 공동의 니즈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행정구역으로 정확히 비정이 됩니다. 읍면동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 카운터파트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체보다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권이라고 얘기하지만 훨씬 더 좁아지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분명히 또 다른 공식적인 조직인 공동주택 입대위라는 주민 조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결사체보다는 협의체적인 성격이 좀 강한 입장이고요. 구성 방식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조직한 마을 공동체인 반면에 행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추첨 공개 모집 후 사전교육 이수하면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근데 공식성으로 본다면 이제 마을 공동체의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고 사적 단체로 법률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제 법에서 이제 특별법에서 정의된 어떤 좀 더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국민운동 4단체 같은 조직들이 순수 봉사 조직이고 순수 민간 단체인데 좀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육성법 그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조직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에는 어떤 결사체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협의체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수원 마을 공동체가 아무래도 모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존재하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마을 만들기의 경우에는 이제 모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마을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열심히 이제 작업을 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이 있어서 일단 해안부에서 2013년에 마을 만들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이제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마을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시 역시 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조례상의 어떤 기구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법이 없다는 것이 약간 이제 문제죠.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자면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이 자료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도 주민 공동체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을 만들기는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던 조직이었죠. 자, 보통 연구자들이 그러면 이 양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마을 만들기 보고서 뭐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라, 혹은 뭐 주민자치회를 보고서 마을 만들기로 통합,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다만 우리가 이 두 모임의 성격상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엄브렐라 조직이 돼야 된다, 즉 우산 조직이 돼야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산 조직이라는 말은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읍면동이라는 이제 행정기관과를 전제로 한 좀 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의 큰 우산이 돼야 된다. 우산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어떤 조금 더 어떤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제도적인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제도적인 플랫폼 안에서 그 플랫폼을 채우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결국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이런 논의에 가장 선대 서서 떠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가 주민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종의 그런 것도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추첨제가 충분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주민 대표성을 이렇게 제도화된 투표나 아니면 선출에 의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민자치회라는 플랫폼이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제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을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저절로 어떤 그 주민자치회라는 이 읍면동의 플랫폼이 제대로 어떤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또 제도적인 노력보다는 실제적인 행태적인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좀 발제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자치회가 잘 되려면 마을 만들기가 잘 돼서 마을 만들기 협의체와 마을 만들기 다양한 공동체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결사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주민 개개인이 어떤 지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 결사체를 통해서 결사체 민주주의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읍면동 플랫폼으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양자가 잘 돼야지만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전대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현주소와 개선점 논의를 위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자료집의 토론문을 압축하여 7분 이내로 의견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장미영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김범식 수원특례시 주민자치협의 회장님, 김원진 수원특례시 마을만들기 협의 회장님,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남기민 수원특례시 마을자치과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미영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광교1동, 광교2동 지역구를 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입니다. 오늘 시정연구원장님 축사 중에 자주 뵈어서 친해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뵈서 친해져서 소통한다고 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2013년 송죽동, 행궁동을 시작으로 2019년 8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었으며 2021년 12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고, 이는 자치활동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나머지 3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수원시는 체계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44개 동의 전환과 동시에 약 1,100여 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마을 리빙랩 등 다양하고 직접적인 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2013년 2월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로 제도적 지원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 및 사업 발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 문제를 추진 주체와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2023년 현재 20개 동 약 25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0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실질적 역할 및 권한 부여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관계 설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주민과 해당 당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민자치회나 마을 만들기 협의회 역시 주민이 주체가 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 수행 현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재개정 추진과 더불어 시민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체계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소통과 협력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 또한 주민자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역할과 기능 검토를 통해 제도적 정비와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원시에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 현황과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최준규입니다. 최근에 이 주민자치나 마을과 관련돼서 공적인 토론을 할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는 더 오래 그 논의들을 이어왔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한 논의들과 사례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의 기조가 변하거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협의회, 마을만들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매우 명확하게 앞에 전대욱 박사님 발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도 공공성이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의 공간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면 그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모여서 만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놓은 것이 주민자치회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회라는 아까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엄브렐러 조직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조직, 그것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인협의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학부모협의회일 수도 있고 여러 주체들을 다양하게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그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완결된 조직으로서 하나의 완결된 사업 조직으로서 혹은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매년 매월 매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안의 대표적인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 안에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살려져 있는 거고 그 분과위원회와 같이 결사체적 요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발현시킬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대표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제도의 원천적 취지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잘 돼야 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머금었을 때 결국에는 대표성이라는 것들을 갖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토론의 첫 파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큰 수직적인 다양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소모임들이 있죠. 저도 수원 시민입니다만 풀뿌리 공동체들이 있고요. 다양한 꼭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지역 모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부모 활동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협의회도 있을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회라는 논의가 있을 거고 읍면동의 행정과의 협업이 있을 거고 시군협업이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 개별 개별 동에 있는 의견들이 어떻게 시군까지 올라와서 시의 정책 반영에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시를 넘어서서 더 큰 정책들로 이어지는 구조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예전에는 풀뿌리의 공동체 조직들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풀뿌리 공동체 의견들을 수렴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 다음 어떨 때는 시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24년을 맞이하는 수원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중첩적으로 잘 형성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10년, 20년 이후에 지금 말고 이 다음 단계에 수원시 공동체 혹은 수원시 주민자치 계획을 고민한다면 수원시 협치구조라는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협업구조를 고민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아마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원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의사결정 구조,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실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아마 주민자치회와 이 협의회의 다양성을 고민하는 이 자리가 그런 좀 더 큰 계획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넘어서 우리 협치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최정규 경기원 연구위원님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식 수원 특례시 주민자치협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먼저 죄송 말씀드리고요. 듣는데 좀 불편하셔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김범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의 의미를 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연계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의미는 수원시는 2013년부터 송죽동, 행국동을 시작으로 작년 44개동 주민자치회가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동 대표기구로서 마을 안에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더욱더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 자치 계획을 결정하고 주민총회 또한 올해 처음 44개 동에서 개최 예정이었고 지난달까지 25개 동이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자치회는 연초부터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여 총회 전 해당 동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총회 개최 당일 현장 투표 병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금곡동에서는 올 44개 동 중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곡동 주민총회에서는 체험활동, 작품 전시, 공연 개최 등으로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쉽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게 하루 오신 분들이 4,000분에서 5,000분 정도의 참여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대체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총회 개최, 지역복지 증진을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마을 만들기 추진 방향은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이어온 마을 만들기 활동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마을 만들기 활동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면 더욱 풍성한 내실 있는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전환 후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창구가 다양화되고 문턱이 낮아진 만큼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동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 분들을 포함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원분들과 다양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마을 안에서 그동안 활동을 이어온 마을 만들기 협의회 분들과 쌓아온 노후가 44개 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한다면 서로 빛나는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연계를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 김봉식 주민자치협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수원시 마을 만들기 협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회장 김원주입니다. 먼저 우리 마을 공동체에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사회 사회 포럼 우리 임원들과 또 좋은 시정의 소통자치위원분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평동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원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마을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2014년 2월 5일 설립됐습니다. 그가 마을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자정적으로 결집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고 변화 또한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와 40개 동 주민자치의 전면 전환 등으로 다소 이식된 분위기지만 응집내년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위해 오는 제14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마을 홍보 보수와 운영 및 제11월 마을 만들기 협의회 명랑운대를 기점으로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수원시 만들기 협의회는 앞으로 협의회에 참여된 사업 경영 축적과 마을 협의회의 미래 전략을 논하고 자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타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만들기 협의회는 수원시 도시재단,
주민제한 공모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만 참여가 가능하여 골목길 정비나 선박 정원 등 난이도 낮은 분야에만 지원하여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그간 문제되는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대 300만 원 지급되는 균일한 보조금보다는 난이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가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 참여 시 협약 기관과 멘토 등 마을의 공동체의 연계 지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원시 만들협의회에도 마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이나 토론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을 자치과 주간 박람회나 성과 공유에 참여가 주였지만 현재 명맥이 유지되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와 마을 공동체 사례 소개를 통해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 피드백을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해 착장 발간이나 개선할 점 등 피드백을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마을 만들기가 걸어온 한 해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돌아보았다면 협의회 의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대처 연계활동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선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주된 방향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단체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3생 방향으로 정보 교류나 주민차의 기회원 제공을 하며 자원 공유 등 문제 해결과 지속 개선을 뽑았습니다. 즉 수원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시 정보교류를 통해 여러 공동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에도 주민들이 주민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단체 간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만들기 협의회를 비롯해 마을자치과 도시재단, 마을자치회를 비롯한 마을단체의 협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향후 우리 수원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김원지 마을 만들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만들기 수원시 협의 회원님들 나와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수원도시재단에서 마을자치센터장 발령을 받은 김승일입니다. 오늘 앞에서 되게 많은 마을자치회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의들과 역할 기능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약간 좀 중복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한 내용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을 공동체성을 기반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조직은 공동체로서 마을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사차례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따라서 이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치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자치는 행정동, 아까 전대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동 전체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마을 만들기는 생활권 생활 단위로 개별 공동체 활동에 중심을 좀 두고 있는데요. 행정동 안에서 다양한 마을 만들기 공동체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44개의 동이 모두 주민자치로 전면 전환되면서 축제, 신문 소식지, 또 각종 교육활동 등 그동안의 행정동 안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활동 내용이 좀 중복되면서 주민들이 지금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협의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조례상의 역할을 좀 정리해보면 저 주민자치회는 이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중심으로 동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행정동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저희 생활권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발굴하고 행정동 내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마을 만들기를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조례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의 의제가 행정동 차원에서 좀 진행해야 되는 큰 의제들이 있다면 마을 공동체 단위, 개별 단위로 좀 진행하기보다 주민자치회 분과로 같이 결합을 해서 행정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 동단체들을 봤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8개에서 9개의 동단위 단체들이 있고요. 뭐 새마을 문고 분야의 뭐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등.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8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팔달구와 장안구만 확인한 내용인데요. 예, 그럼 주민자치는 이제 전면 시행 초기로 마을 만들기에 좀 혼선이 있지만 현재 44개 동의 주민총회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내년 각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할 의제들이 지금 막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돼서 마을에 막 홍보가 돼서 이제는 이제 마을 공동체 분들도 마을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구나 이제는 다 파악을 하고 그럼 우리는 마을 만들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마을자치회는 이런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마을 안에서 공론화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그런 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복 문제는 조금 해결이 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단에 있는 마을자치센터에서 저희 행정동 단위의 다양한 의제를 요즘에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서 마을 지원관과 함께 그 주민 기획단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 그리고 전문가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희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활동이 좀 잘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원 체계를 좀 정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혼선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마을 지원관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에 대해 말씀해 주신 우리 김승일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민 수원특례시 마을자치과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저희 그 마을자치과는 그 주민자치팀하고 마을지원팀,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그 마을경제팀 해가지고 3개 팀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서입니다. 많이 앞에 나오신 분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그 전대욱 박사님 그 발제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5분의 그 토론분께서 다 말씀하신 얘기하고 뭐 제 얘기가 아마 중복되긴 하겠는데 저도 그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 정도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자치의 그 발전 방향인데요. 수원시 그 주민자치회는 그 2022년 12월 그 44개동 그 전동이 전면 전환 후에 그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리빙랩, 그다음에 마을 자치 계획, 마을 의제 등 그 다양한 그 자치 활동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그 주민자치의 그 본격적인 그 출발과 함께 그 성공적인 그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 우선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주민자치의 그 위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개 추첨이 그 70% 이상이고 동장 그 추천이 그 30%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주민의 그 분과위를 운영하면서 그 동에 있는 그 0.4% 이상의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 주민 그 총회를 개최하는 등 그 참여의 폭이 그 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그 확대되긴 했으나 사실상 그 주민들 간의 혹은 그다음에 위원들 간의 그 갈등 문제도 좀 많이 각 동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 구체적인 그 갈등 그 해결 방안이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게 그런 게 모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와는 달라진 그 주민자치의 위상 때문에 그 지역의 그 각종 그 동단위 단체라든지 마을 만들기 협의회,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등과의 공정과 협치라든지 상호 소통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대안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주민자치의 자생령 확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연계 실행 법인 그 육성이 필요하다. 그 지역 사업을 그 수행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다 다시 그 환원하는 그런 그 사회적 가치가 높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SOC 사업, 그다음에 마을 그 관리 사업이라든지 통합 돌봄, 친환경 기타 그 공공 서비스 생산 등의 그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추진해서 미래의 마을은 그 자주성을 갖고 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방안도 강구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 그 발전 방향인데요.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사실 이제 수원시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2013년 3월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그 각종 그 공모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마을의 그 획기적인 그런 그 변화도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44개 동 중에서 20개 동에만 이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그동안 이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그 마을 공동체, 그 마을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 등의 그 활동 모델을 그 꾸려왔던 그런 축적된 그 역량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 그 특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마을의 그 정체성을 그 강화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지난날의 명성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마을 만들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그 우리 시에서는 그 다양한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다양한 공모 사업 및 그다음에 국비, 그다음에 도비 공모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사업비를 그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지역의 그 마을 활동가나 그 청년, 뭐 신규 그런 젊은 인력을 갖다가 그 영입해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운영 인력의 그 다변화를 그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각동 그 단체 등과의 그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자치회나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이고요. 어느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그 공유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그 협치를 통해 그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없는 그런 이해와 화합으로 지역의 문제를 그 함께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 마을 만들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 수원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마을 만들기 협의회 개선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 우리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토론자가 수원시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협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주제로 한 전대욱 박사님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선생님 저쪽에 먼저.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시민대학 1기 졸업생 동문회장이고요. 도시재단 거기에 6기 대표 졸업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전도 새마을운동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회나 마을 만들기나 사실 장기 집권을 너무 하니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했는데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주민자치하고 마을 만들기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합쳐져야 됩니다. 합쳐져가지고
이거를 동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둘이 이원화되면 안 돼요. 일원화가 돼야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나 마을 만들기나 저기 어디야 수원시민대학에서 요거 교육하는 걸 부활시키고 도시재단에서도 마을 만들기 제가 6기 졸업생이 그냥 그 이유로 없을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부활해가지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의 제도 개선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로 저 주민의 발전 주민과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토론자께도 질의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수원 시민사회단체협의회 5년 이행을 맡고 있는 안기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남기민 과장님한테 아까 전대욱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주민자치회가 약간 우산 조직화해서 마을 협의회나 이런 거를 사실 흡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수원 특례시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 안에 마을과 관련된 이 분과들이 그 유사성 때문에 흡수가 되고 사실 현장에서 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고민이 있는데 그거와 좀 관련돼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좀 해야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좌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장미영 의원님한테 어찌됐든 수원 특례시에서도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그 공모사업 유사성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공모가 뿌려졌던 게 많이 주민자치의 이 공모사업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더 많았었는데 사실 그 유사성과 관련해서 그 특징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게 어디로 더 공모사업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세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 또한 양쪽의 공모사업을 마을과 특별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좌장은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장미영 의원님 아니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남기민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을자치과장 남김입니다. 일단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로 이제 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일단 그 법령에 의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을자치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그런 동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없는 동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이제 마을 만들기가 사실 그 사업 추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사실 44개 동에서 이제 20개 동 이제 24개 동이 그 일단은 그 없어지고 그 각 주민자치회 그 마을 분과위원회에 그 소속돼서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아직까지는 또 20개 동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뭐 주민자치회랑 사업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뭐 부적정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은 뭐 한 해 한 해 그 지켜보면서 그런 그 추이를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예산에 관해서 의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셨는데 우리 장미영 토론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미영입니다. 저희 그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저희 그 수원시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좀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의회에서
또 그 다양한 그 마을의 형태를 담아서 좀 제대로 골고루 그 공모할 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제가 예, 잠시만 제가 답변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장명 토론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어떤 사업별로 특성화되게 이렇게 좀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하겠지.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또 사업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사업은 좀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어떻게 그런 방향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먼저 손 드신 분 저기 까만 옷 한경 회장님 뒤쪽에. 예.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수원위원회 자치소통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우리 발제자께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는 이제 행안부가 좀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표준 조례안을 만들 때 왜 주민자치회 회원의 숫자를 뭐 최대 50명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보면 65만 도시의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이 95개가 있는데 그게 회원들이 한 주민자치 조직에 200~300명씩 이렇게 회원이 있어요. 우리는 왜 주민자치회를 30명에서 50명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내리고 나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는데 수원도 최대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감투 쓰는 것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니까 회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위 이렇게 느끼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처럼 주민자치회 회원 상한선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언제나 봉사하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또 언제나 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으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행안부는 그때 표준 조례안을 그렇게 상한선을 둬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창의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박사님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만 일단 하나 여쭤보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안부 당초에 그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주민자치위원 수가 전국 평균적으로 20명 이내였죠. 대체로 한 18명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수원시 지금 말씀대로 수원시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너무 설레이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뭐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기존의 18명, 뭐 20명 이내, 20명 정도에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뭐 상한을 갖다가 없애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 위원수를 점점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지금 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이죠, 주민자치위원인데 위원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대표성을 높여보자는 게 이제 원래 18년도에 그 표준조례안의 그 취지였고요, 개정 취지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수원시처럼 더 늘릴 수 있다고 치면은 더 늘리면 더 좋죠. 뭐 그거는 당연히 표준조례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참고자치법규니까요. 뭐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면 뭐 더 늘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맨날 옛날 위원들이 또 계속 지원하고 하시니까 사실 30명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50명도 너무 적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정말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 설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수원시가 그러면 차라리 위원을 100명으로 하겠다. 우리는 그거 채울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행안부도 아주 뭐 대단히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주민자치 회원에 대한 어떤 숫자, 뭐 그다음에 어떤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증 풀리셨는지 어떻게
뭐 저 반문 반대 질문 하시겠어요 또? 행안부가 사실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건 보면 탑다운 방식을 너무 좋아해서 행안부에 지침이 없으면 지방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 안을 절대 어긋나게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시든 간에 상한선이 있었던 것은 뭔가 어쨌든 우리 그 주민들의 참여 정도를 굉장히 좀 낮게 봤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고 채울 수 없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한선이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의 구조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앞으로 새롭게 이제 민선 8기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위원장도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제도 개혁 혁신을 고민할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하시면 어떨까. 이게 뭐 어떻게 한 조직과 한 조직이 어쨌든 연계, 협력, 소속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판을 크게 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수원시 정도는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50명까지 제한했던 것이 이제 전국적인 물론 이제 수원시가 굉장히 이제 역량이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낙후 지역 같은 데서 이제 50명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제도를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선도적인 자치 모델로서의 수원시가 50명 이상 뭐 100명까지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당연히 표준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상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도적인 사례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뭐 또 주민자치회 관계자분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주민자치회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자치 조례로 또 정하는 부분, 상위법에 어떤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 단체들과 거번해서 이루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아까 손 드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뭐야 한경희 회장님 그 옆에 계시는 분. 네, 한경희 회장님 유명하셔가지고 네, 덕분에 제가 채택됐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저의 그 들어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회원으로 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지금 장안구 대표인데요. 저희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입장에서 오늘 참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임원도 3년 가까이 했고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감하고 분위기도 봤던 사람이라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관리나 뭐 이런 체계적인 걸로 봤을 때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하기는 쉬운 건 맞는데요. 그래서 뭔가 통합되고 협업이라고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가자 이런 의미는 좋은데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편하긴 하지만 우리들 시민들의 다양성을 정말 담을 수 있을까 주민자치회가 그걸 다 니즈를 다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임원진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다양한 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저는 뭐 그게 공동체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지금의 구조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그동안에 해왔던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 공모에서부터 주민자치회만 할 수 있다. 이 공모는 주민자치회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기 그 가르지 말고 누구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두고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 다 모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다 가지신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걸 갖다 서로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좌장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 등에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관계부서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원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우리 수원특례시 의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꾸준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또 참여를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김기정 우리 수원특례시 의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우선 핑계 대면 오늘 사회복지의 날, 총회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의장협의회 회장이라 또 남북권 안성까지 또 가서 회의하고 오느냐고 좀 늦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함께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와 또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동네가 수원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크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추세가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 마을 만들기 협회장님도 잠깐 뵀는데 그리고 그 관련 공무원도 만났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지금 22개에서 20개로 또 줄어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특성, 주민자치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진 시정연구원장님 그리고 조문경 우리 문화 교육 체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장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특히 발제해 주신 전태옥 센터장님 그리고 장미영, 최준규, 김성일, 김범식, 김원진, 남기민 과장님까지 정말 많은 말씀과 또 토론으로 오늘 하루에 귀한 날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토론에 관련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도 우리 조문경 위원장과 또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정말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고 그것들이 주민의 뜻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로 나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